무릎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관절염 때문에 병원비만 쓰고도 차도가 없어 체념하셨나요? 잠깐만요. 포기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 한 가지 실천을 3개월만 해보세요. 우리 부엌에 늘 있던 평범한 들깨와 생들기름이 관절염에 불을 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관절과 뼈 질환만을 진료해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을 뵙고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관절 통증과 골다공증은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손에 잡히는 습관을 바꾸면 의미 있게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들깨와 들기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조합, 보관과応用 팁,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한 호흡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루틴이 손에 잡히실 거예요. 먼저 왜 들깨일까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EPA와 DHA처럼 항염에 관여하는 대사산물로 작용하고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관절 내 염증 매개물질의 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불이 난 관절 속에 소방수가 들어가 진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메가3는 뼈 대사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오래된 뼈를 허무는 과정이 과해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고 새 뼈를 짓는 과정에는 연료처럼 보태주면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무릎이 덜 붓고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정확히 지키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보여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위장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 냉장 보관한 생들기름을 저온 압착, 무첨가 제품인지 라벨을 확인하고 깨끗한 스푼으로 1스푼 천천히 삼키듯 드세요. 기름이 목에 남는 느낌이 싫다면 요거트나 따뜻한 두유에 소량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들깨가루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끓는 냄비에 넣고 오래 끓이지 마세요. 불을 끈 뒤 마지막에 넣어 향과 영양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찌개, 나물무침, 비빔국수 어디든 한 큰술씩. 하루 총량은 들기름 12스푼, 들깨가루 23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반 스푼, 한 숟가락처럼 소량으로 시작해 일주일마다 조금씩 늘리면 속이 편안합니다. 과유불급, 과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묽어질 수 있으니 내 몸의 신호를 보며 조절하세요.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한 멸치, 다시마, 무, 그리고 브로콜리, 검은 콩과의 궁합이 훌륭합니다. 멸치다시 우려낸 국물에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솔솔, 데친 브로콜리에 생들기름 한 바퀴, 삶은 검은 콩에 들깨가루를 살짝 묻혀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이미 산화된 튀김기름과 섞는 일, 너무 뜨거운 팬에 들기름을 오래 가열하는 일, 그리고 섭취 직후에 진한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피하세요. 들기름은 향을 즐길 만큼만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고 커피는 30분 이상 간격을 두면 충분합니다. 보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개봉 즉시 냉장, 빛을 차단하는 진한 색병,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용기에 나눠 담기. 통들깨와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여름철에는 상온 방치를 피하세요. 이 기본만 지키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82세 어르신은 서서 일한 세월만큼 무릎이 닳아 계단이 두려웠습니다. 아침 생들기름 1스푼, 저녁 들깨가루 2큰술을 불 끈 국에 넣는 방식으로 6주. 관절이 덜 붓고 밤에 깜짝깜짝 깨던 통증이 줄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셨죠. 또 다른 79세의 전직 미용사 어르신은 손목과 무릎이 욱신거려 뜨개질을 포기했지만 들깨 루틴과 가벼운 손목 스트레칭을 병행해 2달 만에 젓가락질이 편해지고 6달 뒤에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셨습니다.
혈당과 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이 루틴에서 도움을 체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부드럽게 하며 식후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어렵고 최소 8주, 가능하다면 12주 이상 이어가야 몸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그림처럼 그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물 한 컵 뒤 생들기름 1스푼, 부담되면 요거트의 반 스푼부터. 점심은 데친 채소나 국물에 들깨가루 1큰술, 간식으로는 들깨우유를 한 잔. 통들깨 3큰술을 물에 불려 물 200ml와 갈아 고운 채에 한번 거르고 바나나 반 개를 넣어 부드럽게 마시면 흡수가 한결 편합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 샐러드에 들기름을 소량 두르고 밥은 미역이나 다시마를 곁들여 미네랄을 채워주세요. 취침 전에는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과 호흡 5분. 이 조합이 혈류를 돕고 밤사이 회복력을 견인합니다. 주의사항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수술을 앞둔 분, 특별한 지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체질적으로 열감이 잦거나 속이 약한 분은 섭취량을 줄여 천천히 적응하시고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먼저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세요. 어떤 건강 습관도 나에게 맞게 조절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망설여지시나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저온 압착, 무첨가, 최근 착유일이 표시된 작은 병에 생들기름 하나, 통들깨 한 봉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내일부터 딱 3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침 1스푼, 저녁 2큰술, 뜨거운 불에 오래 가열 금지.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며 90일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강력한 동력입니다. 무릎 통증 정도, 계단 난이도, 수면 시간, 아침의 가벼움, 하루 걸음수를 간단히 체크하세요. 3주차에 한 번, 6주차에 한 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작은 진전이 보일 겁니다. 그 작은 진전이 내일을 바꾸는 확신으로 자랍니다. 여기에 운동을 살짝 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관절을 지키는 3가지 기본만 기억하세요. 첫째, 통증 없는 범위의 관절 가동 운동.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벽 스쿼트 5회, 계단 한층 천천히 오르기. 둘째, 종아리 근육 펌프 작동. 발목 까딱까딱 1분, 까치발 10회. 셋째, 호흡. 길게 내쉬는 호흡은 통증 민감도를 낮추고 잠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수분. 하루 68잔의 물은 오메가3가 혈액에서 더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통로를 닦아줍니다. 혹시 보충제는요? 라고 물으신다면 원칙은 식품 우선, 운동 우선입니다. 필요한 분의 안에 콜라겐, 커큐민, 콘드로이틴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보조로 고려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사지 마시고 내 몸의 반응을 보며 판단하세요.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들깨 루틴이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80대라도 관절은 다시 배웁니다. 뼈는 오늘도 새로 지어지고 혈관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낙인을 지우고 나는 바뀌는 중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 1스푼을 선택하는 그 순간 몸은 조용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무릎이 덜 무겁고 허리가 조금 더 펴지고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느낌이 한 조각씩 찾아옵니다. 그 조각들이 모이면 계단이 다시 일상이 되고 여행 가방을 드는 팔에 힘이 돌아옵니다.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 평범한 기쁨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 메모에 아침 생들기름 1스푼, 저녁 들깨가루 2큰술, 뜨거운 가열 금지, 냉장 보관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부엌 한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들기름과 들깨를 놓으세요. 습관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내일의 통증을 오늘의 선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 어깨와 손목이 다시 움직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투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 첫 붓질을 지금 함께 해보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진료실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같이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만. 향이 강한 참기름은 보통 마무리용으로 아주 소량만, 들기름의 비중을 높여주세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땅콩이나 견과 알레르기가 있다면 먼저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하십시오. 혈당 약이나 혈전 예방 약을 복용 중인데 괜찮나요? 개인별 조건이 달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들깨가 살을 찌우지는 않나요? 지방 1스푼은 칼로리가 있지만 포만감과 혈당 곡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오히려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음식은 습관입니다.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 오래 갈수록 편해집니다. 들기름 냄새가 부담스러울 땐요. 레몬즙 몇 방울과 함께 샐러드에 섞거나 따뜻한 두유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향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세요. 시작이 어렵다면 7일 입문 루틴을 따라오세요. 1일차는 아침 반 스푼, 점심 들깨가루 반 큰술, 저녁 생야채 한 줌. 2일차는 아침 반 스푼 유지, 점심 한 큰술, 저녁 들깨우유 섞어. 3일차는 아침 한 스푼, 점심 한 큰술, 저녁 검은 콩과 미역을 곁들인 샐러드에 들기름 소량. 4일차는 물 8잔 목표와 발목 펌프 1분 추가. 5일차는 계단 한층 오르기, 6일차는 벽 스쿼트 5회, 7일차는 주간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항목은 통증 점수, 수면 시간, 아침 부기, 계단 숨가쁨, 걸음수, 배변 상태. 이 기록이 동기부여가 되며 의료진과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를 고르는 요령도 알려드립니다. 원물은 윤기가 과도하게 돌지 않고 고소한 향이 은은하며 쓴내가 없어야 합니다. 포장은 산소 차단 필름과 질소 충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루 제품은 소량 포장, 최근 제조일, 산패치 부재가 포인트입니다. 들기름 라벨에서는 저온 압착, 무첨가, 원재료, 국산 들깨 100%, 제조원과 유통기한, 착유일 표기가 핵심입니다. 볶으면 강함 제품은 향은 좋지만 영양 파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 목적이라면 생들기름을 우선하세요. 조리 팁을 더 드리면 전골이나 탕에는 불을 끈 후 들깨가루를 넣고 한 번만 살짝 저어 남은 잔열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빔국수나 막국수에는 식힌 면에 들기름 한 스푼, 간장과 식초를 10일로 섞어 간을 맞춘 뒤 오이와 김가루를 올리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토스트를 드신다면 버터 대신 들기름을 아주 소량 바르고 으깬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얹어보세요. 한식뿐 아니라 서양식에도 훌륭히 어울립니다. 다음은 통증이 심한 날의 응급 루틴입니다. 첫째, 관절에 열감이 있을 땐 냉찜질을 10분. 둘째, 통증 없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아주 작은 각도의 움직임으로 활막의 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물 2잔과 함께 들깨 루틴을 평소대로 유지하되 무리해서 양을 늘리지 마세요. 넷째, 잠을 방해하는 통증에는 취침 2시간 전 가벼운 온찜질 10분과 호흡 30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날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 회복을 앞당깁니다. 내 몸과 화해하고 다음날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혹시 뼈 건강 검사는 언제 할까요? 65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의 골밀도 검사를 권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수치 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 15분, 유산소 30분, 근력 15분은 뼈를 설계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10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일주일에 한 번의 과한 운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들기름을 프라이팬에 오래 달굼. 둘째, 들깨가루를 끓는 냄비에 미리 넣고 푹 끓임. 셋째, 입에 맞는다고 과량 섭취. 넷째, 개봉한 들기름을 상온에 방치. 다섯째, 카페인 음료와 함께 바로 섭취. 이 5가지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통증은 종종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움직이면 더 아파질까봐라는 생각 때문에 더 굳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오늘은 1분,
내일은 2분, 모레는 3분. 아주 작은 성공을 쌓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녹이세요. 고통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이 들깨가 안쪽에서 염증의 불씨를 낮추고 수분과 호흡이 혈류를 부드럽게 이끕니다. 생활 속 식단 예시도 드립니다. 월요일은 들깨버섯 들깨국, 오이 무침, 현미밥 소량. 화요일은 들깨두유 스무디와 삶은 고구마, 아침 산책 20분. 수요일은 미역 두부국에 들깨가루, 검은 콩 샐러드. 목요일은 멸치다시 국물 우동에 들기름 몇 방울. 금요일은 브로콜리 데침에 들기름, 구운 연어 손바닥만큼. 토요일은 들깨죽과 계란찜, 일요일은 가족과 산책 30분의 가벼운 비빔국수. 이렇게 한 주를 돌리면 맛과 영양, 실천 가능성이 모두 살아납니다. 혹시 채식 위주 식단인가요?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두부, 두유, 병아리콩, 렌틸콩, 계란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이 관절의 회복과 근육 보존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관절의 보호대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움직임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체중이 그대로여도 허벅지 둘레가 얇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근력 운동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수면은 통증약입니다. 잠을 잘 자면 통증 민감도가 낮아지고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취침 2시간 전 카페인 금지, 화면 밝기 낮추기, 침실 온도 1820도, 발끝 따뜻하게, 그리고 들깨 루틴을 저녁에 부담 없게 배치하면 수면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혹시 위가 예민하다면 식후의 소량부터, 필요하면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 곁들이면 편안함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부엌에서 들기름 병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 함께 쓰고 식탁 가운데 들깨가루에 작은 병을 두어 마지막에 뿌리는 문화를 만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건강 습관은 전염됩니다. 오늘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저온 압착 생들기름 12스푼을 가열 없이 섭취. 둘, 들깨가루 23큰술은 불을 끈 뒤 넣기. 셋, 멸치다시마 브로콜리 검은 콩과의 궁합. 넷, 튀김 고열 즉시 카페인과의 동행 금지. 다섯, 개봉 즉시 냉장과 소용량 관리. 여섯, 812주 꾸준함과 가벼운 움직임. 일곱, 기록하기. 이 7가지만 실행하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덜 붓고, 덜 아프고, 더 잘 잡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계속하자.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파동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파동이 모여 어느 날 문턱을 넘습니다. 그때 계단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시장 끝 거리까지의 산책이 설렘이 됩니다. 작은 기쁨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건강의 목적지에 닿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열감, 붉어짐, 갑작스러운 관절 변형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자연식이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든 것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한 스푼이 내일의 자유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시작선에 서 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작은 병의 뚜껑을 여세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주세요. 몸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당신은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 함께 약속해요. 포기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어제보다 한 걸음만.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와 어깨, 손목과 발목이 다시 노래할 그날까지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스스로에게 매일 조금씩 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덧붙여 과학적 관점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식물성 알파-리놀렌산이 모두 같은 속도로 EPA, DHA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효소 활성, 비타민 B군과 아연, 마그네슘 상태, 오메가6 섭취량의 비율이 전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유, 옥수수유처럼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호두와 아마씨를 적절히 배합하면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햇볕과 비타민 D, 적정량의 마그네슘은 뼈 대사에 호흡을 맞춰줍니다.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조화로운 합주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들깨의 리그난 폴리페놀은 항산화에 기여해 혈관 내벽을 거칠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꾸준함 없이는 빛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행이나 모임으로 루틴을 놓쳤다면요?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쯤 쉬어도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실패로 규정하지 말고 일시정지로 바라보세요. 돌아오는 첫날은 양을 절반으로 낮춰 위장을 배려하고 둘째 날부터 원래 양으로 복귀하면 충분합니다. 30일 챌린지 표준을 드립니다. 17일 차는 적응기, 반 스푼과 반 큰술에서 시작해 속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814일 차는 습관하기, 알람과 스티커로 자동화를 설계. 1521일 차는 체감기, 계단과 수면 변화를 기록하며 작은 성과를 확대. 2230일 차는 고도하기, 가족과 레시피를 나누고 외식 메뉴에서 들깨 친화적 선택지를 찾기. 30일이 끝나면 이미 절반은 평생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 봅시다. 병원비와 보충제비를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의료는 꼭 받되 매일의 식탁에서 건강. 자산을 쌓으면 장기적으로 비용과 고통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병의 생들기름과 한 봉의 통들깨는 투자 대비 만족도가 큰 선택입니다. 혹시 맛이 지루해질까 걱정되시나요? 레시피 변주를 드립니다. 들깨 된장 무침, 들깨버섯 스프, 들기름 감자구이 저온 단시간, 들깨 바나나 스무디, 들깨 콩국면 미지근하게, 들깨 에그 스크램블브를 끈 뒤 섞기, 들깨 토마토 샐러드 등 일주일 내내 겹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을 살리고 싶다면 통들깨를 마른 팬에 아주 약불로 12분만 데워 향을 깨운 뒤 식혀 사용하세요. 고열로 볶지 않는 선에서 향을 돋우는 지혜입니다. 심리적 동기와 팁도 드립니다. 습관은 환경 설계가 80%입니다. 들기름과 들깨를 눈높이 찬장 척한 식탁 중앙에 둡니다. 스푼을 옆에 두고 오늘의 한 스푼 메모를 붙여두세요. 매번 성공할 때마다 달력에 체크. 21번의 체크가 쌓이면 뇌는 이 행동을 나의 정 아이덴티티로 저장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선언하세요. 나는 관절을 지키는 사람, 나는 들깨를 매일 챙기는 사람. 정체성은 의지보다 오래갑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약속한 것처럼 저는 과장된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검증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쌓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통증의 강도, 움직임의 부드러움, 수면의 깊이, 아침의 가벼움이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록하고 반복하고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손을 가슴에 올리고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돕는 선택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뇌의 회로를 바꾸고 손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부엌으로 가서 작은 병 하나만 꺼내면 됩니다. 아침 햇살처럼 고소한 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침 한 스푼과 저녁 2큰술, 냉장 보관과 낮은 불. 작은 규칙이 내일의 관절을 지킵니다. 오늘 약속한 이 4가지만 지켜보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걸어가요.